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어공학 2장의 블록선도, 신호흐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산증폭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블록선도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는 제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입력을 가해서 어떠한 결과에 출력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입력에서 어떠한 신호를 주었을 때 이 신호가 어떻게 변화하고 출력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어떤 개통도를 나는 게 블록선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블록선도에서 이것에 대한 용어들을 조금 알아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전달 요소입니다. 전달 요소라고 하는 것은 입력을 주게 되면 우리가 보통 입력을 RS 이렇게 쓰죠. 그죠? RS를 주게 되면 여기에 어떠한 변화를 주게 되는 요 전달함수 요 GS를 우리는 전달 요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달 요소. 그리고 요게 출력으로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얘를 출력. 얘를 우리는 CS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전달 요소 요 GS라고 하는 것을 식으로 쓰게 되면 GS는 입력 RS분의 출력 CS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달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입력에서 이 전달 요소 방향 이렇게 신호의 흐름 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화살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화살표. 그 다음으로 가합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합점. 가합점이라고 보도록 할게요. 가합점. 어떠한 신호가 들어와서 어떠한 부분에서 다른 신호를 만나게 되면 또 다른 결과값을 내게 되겠죠. 그럼 출력, 여기에 입력을 제가 편의상 RS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BS다라고 하고 여기서 나가는 신호를 ES다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이고 여기가 플러스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ES라고 하는 것은 RS와 요 BS를 어떻게 하겠어요? 더하겠죠. 이걸 우리가 가합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요 BS라고 하는 신호가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여기를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출점이라는 게 있어요. 인출점. 인출점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가 나가는 거죠. 그럼 어떠한 점에서 이쪽으로 나간다. 그렇죠? 그럼 편의상 얘를 ES다라고 하도록 하고요. 여기를 CS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인출점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얘를 편의상 BS다라고 한다면 얘는 서로 다 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CS도 ES가 되는 것이고 BS도 똑같이 ES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달함수에 얘가 이제 전달 요소겠죠. 전달 요소의 직병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이 직렬 또는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를 한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입력 RS에서 자 여기가 전달함수 편의상 G1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가 G2라고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출력 CS 그러니까 연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얘는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입력 RS 직렬 연결 시에는 이 두 개를 곱합니다. 두 개를 어떻게 해라? 곱해라. G1, G2 곱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얘가 CS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가 있겠다. 그럼 만약에 여기 중간에 여기 신호가 ES다라고 하면 이 ES는 얼마가 될까요? RS가 들어와서 GS로 온 거잖아요. 얘는 G1S, R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CS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ES에 G2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ES라는 게 G1 RS니까 G1S, G2S, RS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직렬 연결이 될 것이고요. 병렬 연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G1이랑 G1S라는 애가 있고 여기에 이제 G2S라는 애가 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얘가 두 개가 서로 연결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가 RS, 여기가 CS라고 했을 때 얘는 하나로 쓰면 어떻게 된다? RS. 그러니까 전달함수. 자, 여기는 병렬 연결 시에는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돼요. G1 플러스 G2에 전달함수 출력 C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하나가 마이너스다 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달함수에 그러니까 이 블록선도의 연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직렬 연결되면 곱해라. 병렬 연결되면 더하고 빼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기 때문에 전기 소자에 대한 블록선도를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전기 소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소자에서는 수동 소자는 총 세 가지가 있겠죠. R, L, C. 그래서 저항 R이 있을 수 있겠고요. L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C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R, L, C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R과 L과 C에 전류 IT라고 하는 전류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IT를 한번 보내보자. 그러면 RLC에는 분명히 전압이 걸릴 것입니다. VT는 아시다시피 얘는 RIT가 될 것이고 L에 걸리는 전압 VT는 L, DT, DIT 가 될 것이고요. C에 걸리는 전압 VT는 C분의 1의 인테그럴 IT의 DT 이렇게 걸리겠죠. 그렇죠? 그럼 얘를 우리 뭐 할까요? 라플라스 변환해보자. 이거죠. 라플라스 변환해보자.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VS는 얘는 RIS가 되고 그렇죠?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VS는 미분하라 S 되냐 S SL IS가 될 것이고요. VS는 적분하라 SC분의 1의 IS가 됩니다. 그럼 잘 보시게 되면 얘를 출력으로 보고 얘를 입력으로 보게 되면 입력분의 출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달함수가 되는 거죠. 얘가 전달함수가 되고 얘도 전달함수가 되고 얘도 전달함수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블록 선도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되네. 입력 IS. 전달함수가 저항에서는 R, 출력 VS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SL의 VS, 그렇죠? 여기에서는
SC분의 1이 전달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을 기초로 해서 더 나아가서 RC 직렬회로에 대한 블록선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C 직렬에서의 블록선도.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가 기본적으로 이제 되셔야지만 제어공학이 조금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RC 직렬에서의 블록선도. 블록선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따라서 보시면 되겠더라. R과 C의 직렬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R이고요. 여기는 C가 될 것이고 여기에 입력전압 V, I, 여기에 출력전압 V, 제로 이렇게 보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T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자, 얘는 직렬이기 때문에 R에 흐르는 전류나 C에 흐르는 전류는 같아요. 그럼 식을 하나 세워보도록 할게요. 전류 IT를 구할 건데 식을 하나 세워보도록 할게요. R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VR이라고 적어볼까요? VRT.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입력 전압에서 요 V0를 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VI 마이너스 V0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전류 IT라고 하는 것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면 돼요. R분의 VRT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R분의 1에 VIT 마이너스 V0T. 뭐 예제니까 그냥 천천히 뭐 이런 여러분들 이거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블록선도를 만드는구나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C에 걸리는 전압을 이렇게 V0T. C에 걸리는 전압은 C분의 1의 인테그럴 IT의 DT. 이렇게 되나요? 이 세 개의 식을 먼저 보자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해볼게요. IS는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R분의 1에 VI 마이너스 V0S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자, V0S는 이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C분의 1 I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두 개의 식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블록선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먼저 가압점을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여기는 VI 플러스 여기는 V0 마이너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기 볼게요. 그럼 여기는 VI에서 V0를 빼면 여기는 VR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럼 이 VR을 R분의 1을 거치게 되면 R분의 VR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IS가 돼요. 그렇잖아요. IS는 R분의 1에 VI 마이너스 V0. 그러니까 여기서 요 VR이라는 게 VI 마이너스 V0니까. 맞죠? 그러면 V0라고 하는 것은 IS에다가 SC분의 1을 곱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SC분의 1을 하게 되면 얘가 V0가 돼요.
맞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V0랑 이 V0랑 같은 거네요. 그럼 얘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쵸? 블록선들을 저거 RC 직렬 회로에 대한 블록선들을 이와 같이 그릴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선 출력이 V0잖아요. 그쵸? 그럼 출력을 IS에 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뭐 어렵지 않게 얘만 요렇게 이쪽으로 옮기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그쵸? 어떻게? 얘를 자, VI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에 여기가 IS 그쵸? IS 그럼 IS에서 와서 똑같잖아요. IS에서 SC분의 1 이게 V0라면서요.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그렇죠? 얘를 이렇게도 그릴 수 있다. 그럼 얘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록선으로 그릴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를 RS라고 해보고요. 얘를 CS라고 해보고요. 얘를 GS라고 해보고 얘를 뒤돌아가는 애잖아요. 그죠? 얘를 HS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대로 얘를 그대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 괴한 제어계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하나를 그려보면 자 여기는 RS 여기에 GS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CS 그 다음에 여기가 HS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얘에 대한 입력분의 출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괴한 제어 시스템의 전체 전달함수를 한번 유도를 해보자 이거예요. 여기 볼게요. 그럼 여기는 2예요. 2. 2라고 하는 것은 에러, 오차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입력, 뭐 제어 장치, 뭐 대먹임 뭐 이렇게 와서 이 차가 뭐 오차가 된다고 했잖아요. 뒤로 온 거니까 얘는 BS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얘에 대한 입력에 대한 출력의 전달함수를 제가 한번 구해보겠다 이거예요. 이거를 한번 구해보자. 볼게요. 그러면 이 식에서 ES라고 하는 것은 얘에서 얘를 뺀 거예요. 그래서 ES는 RS 마이너스 B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BS라고 하는 애는 얘가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럼 C가 H를 거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BS는 CS, H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CS는 얘가 G를 건너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CS는 ES, G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요 식에 요 두 개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2는 R-B잖아요. R-B 그죠? 에 G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그냥 S 다 똑같으니까 빼고 얘기할게요. C는 R-BG 여기 2잖아요. 2G인데 2가 R-B예요. 근데 B는 CH잖아요. 이걸 B 대신에 제가 CH라고 써볼게요.
그래도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얘랑 얘랑 곱하면 RG,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GHC, 이게 C라고요. 그럼 이걸 이렇게 넘겨볼게요. 그럼 얘는 C에 1 플러스 GH equal RG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 식에서 RS분의 CS는 1 플러스 GS HS분의 GS구나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돼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입력분의 출력이 뭐라고요? 이 계연지역에서는 1 플러스 GS HS분의 GS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전달함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MS라고 써요. 페루프 전달함수 이렇게 써요. 아주 중요한 식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요 식도 중요하지만 용어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얘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아까 뭐였어요? 마이너스였죠. 그럼 얘를 이렇게 플러스로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고식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그럼 용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MS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체 입력에 대한 전체 출력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얘도 전달함수잖아요. 얘 뭐라고 하냐면 루프 전달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S는 뭐라고 하냐면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순방향에 대한 전달함수다라고 해서 얘를 순방향 전달함수. 용어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요거 GS, HS. 그죠? 그 전에 HS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HS는 뒤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뒤로. 우리 말로 하면 되먹임 전달함수. 되먹임 전달함수.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한 GSHS. 그러니까 얘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GSHS. 뭐라고 하냐면 개루프 전달함수라고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용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를 뭐라고 하는데요? 개루프 전달함수. 그 다음에 또 하나. MS가 뭐라고 했죠? 페루프 전달함수예요. 페루프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이 되는 식이 있어요. 그걸 얘를 뭐라고 하면 FS라고 써요. FS는 1 플러스 GSHS equal 0. 요 식을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건데 얘를 특성방정식이라고 해요. 특성방정식. 이 특성방정식을 왜 중요하다고 하냐? 어떤 제어계의 특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특성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요 H 값이 1인 걸 뭐라고 하겠어요? 단위 되먹임, 그러니까 부계한, 단위 부계한 제어계다라고 얘기했는데 H 값이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제어계는 그림을 그리면 GS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괴한. 근데 H 값이 1이니까 뭐야? 단위. 부괴한 제어 시스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네요. 그럼 H 값이 1인 함수이기 때문에 전달함수, 페르프 전달함수 MS는 H가 1이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GS분의 이렇게 되겠죠. 이거 아주
중요하다. 이게 이제 블록 선도가 이제 여기까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신호흐름도를 한번 볼게요. 신호흐름도. 신호흐름도는 블록 선도를 그대로 화살표로만 나타낸 거예요. 이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그죠? 점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를 신호흐름도로 바꿔볼게요. 얘는 블록 선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신호흐름도로 바꾸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동그라미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RS, 여기가 CS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자 여기에서 여기로 올 때는 R이 그대로 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올 때는 화살표 이렇게 쓰고 얘를 똑같은 거니까 1, 그렇죠? 여기서 여기로 올 때 C도 똑같은 거니까 얘는 1, 맞나요? 여기에서 여기로 올 때는 G네요, 그죠? 이렇게 G,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H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뒤로 가는 H. 근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니까 블록 선도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신호흐름도. 그럼 신호흐름도 왜 하냐면 이 신호흐름도를 가지고 간이 전달함수법이라는 게 나와요. 간이 전달함수법. 이 공식을 통해서 간이 전달함수법을 통해서 우리가 페르프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MS는 공식이 이거는 외우셔야 돼. 1 마이너스 시그마 L1 플러스 시그마 L2 마이너스 시그마 L3분의 시그마 G의 1 마이너스 루프. 이게 간이 전달함수법이에요. 이것 때문에 신호흐름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의 의미를 좀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G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라고 하면 다 더하라는 얘기죠. G라고 하는 것은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순방향 전달함수 이득이에요. R에서 C로 가는 방향 요거네요, 그죠? 맞아요? 요게 순방향이에요, 이거. G 이걸 의미한다고요. 그리고 여기 루프라는 게 있어요. 루프라고 하는 것은 한 점에서 출발하여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고리를 뜻해요. 그럼 여기가 루프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루프. 얘를 루프라고 해요. 루프. 근데 루프의 값이 얼마예요? 얘를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GH. 그렇죠? 루프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루프는 뭐냐면 순방향으로 가는 순방향으로 가는 경로와 만나지 않는 루프예요. 여기는 아시겠어요? 자, L1은 다 루프란 뜻이에요. L2도 루프란 뜻이에요. L3도 루프란 뜻이에요. 루프가 뭐라고요? 한 점에서 시작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루프라고 한다고요. L1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루프의 합들이에요. 루프가 여러 개 있으면 그게 걔네들의 다 합이에요. L2는 뭐냐면 루프들끼리 루프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 루프잖아요. 그럼 얘를 1번 루프, 얘를 2번 루프, 얘를 3번 루프라고 볼게요. 얘네들 그러니까 처음에서 시작해서 다시 돌아오는 걸 그냥 다 루프라고 한다고요. 루프. 근데 시그마 L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얘네들 루프의 합이에요. 얘 더하기 L1. L2는 뭐냐면
서로 만나지, 그러니까 얘하고 서로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루프끼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루프도 이런 루프가 있고 이런 루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루프하고 얘 루프는 서로 만나잖아요. 이 점을 통해서 이 마디를 통해서 만난다고요. 근데 얘랑은 안 만나잖아요. 마디를 통해서. 그러니까 서로 만나지 않는 두 개의 루프의 곱. 아시겠죠? L3는 뭐겠어요? 서로 만나지 않는 루프 3개의 곱이에요. 그걸 다 더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루프는 뭐라고요? 순방향 경로와 만나지 않는 루프예요. 내용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말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 예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예제만 풀어보면 충분히 해당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제를 보시고도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연습 문제에서 또 있으니까 연습 문제에서도 해주시면 되겠다. 자, 한번 볼게요. 예제를 한번 보죠. 이러한 게 있다. 하나, 둘, 셋, 넷, 6개네요. 하나, 둘, 셋, 넷, 6. 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그다음에 볼게요. 11 지환. 여기는 1 여기가 지환. 그다음에 1 그다음에 마이너스 H. 여기는 G2.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공식을 먼저 적게 되면 MS는 1 마이너스 시그마 L1 플러스 시그마 L2 마이너스 시그마 L3에 시그마 G에 1 마이너스 루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루프부터 보세요. 루프는 회전하는 거, 회전. 여기서 이렇게 회전. 루프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한 개. 얘는 G1 곱하기 마이너스 H니까 얘는 마이너스 G1H. 루프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그마 L1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루프 한 개잖아요. 얘도 이거밖에 마이너스 G1H밖에 없어요. 자, 시그마 L2 여기는 루프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뭐 만나지 않는 뭐 2개, 3개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시그마 L2라고 하는 것과 시그마 L3라고 하는 애는 무조건 그냥 뭐예요? 0 이거예요. 0. 그렇죠? 자, 시그마 G 1 마이너스 루프를 볼게요. 시그마 G 여기도 적어볼까요? 잘 안 보이니까. 시그마 G 1 마이너스 루프 이걸 한번 볼게요. 이건 뭐냐면 시그마 G가 뭐랬지?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경로잖아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하나가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얘를 다 곱하면 돼. 1 곱하기 1 곱하기 G1 곱하기 1 곱하기 1 맞아요? 그래서 얘는 G1 그죠? 1 마이너스 자, 이 루프는 얘랑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루프라고 하는 것은 이 경로와 만나지 않는 루프예요. 그러니까 이 루프는 얘랑 만나기 때문에 0.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루프가 없다고요. 이렇게 돼. 더하기. 또 뭐가 있어요? 1로 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얘는 G2에 1 마이너스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길이랑 얘 루프랑 안 만나잖아요. 맞죠? 파란색 길이랑 이 루프랑은 안 만난다고요.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G1H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쓰면 G1 자 플러스 요거 G2 얘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다. 그죠? G1 G2 H 이렇게 돼요. 그러면 페르프 전달함수 MS는 그대로 1 마이너스 L1 이거잖아요. 마이너스 G1H니까 플러스 G1H가 되고 위에는 요거 있네요. 시그마 G1 마이너스 루프니까 G1 플러스 G2 플러스 G1 G2 H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예제도 한번 해보고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예제가 하나, 둘, 셋,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A, B, C, D, E, F A, B, C, D, F 그 다음에 J, K 여기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J, K, H 그 다음에 I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에 대한 페르프 전달함수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공식 먼저 적어볼게요. MS는 1 마이너스 시그마 L1 플러스 시그마 L2 마이너스 시그마 L3분의 시그마 G의 1 마이너스 루프.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여러분 루프를 찾아요. 루프. 아시겠죠? 루프를 찾아라. 그러면 루프는 분명히 회전하는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 요거. C, D, H.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요. D, E, K.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요. I. 루프는 총 3개예요. 그럼 시그마 에러는 루프들의 합이잖아요. 얘네들의 그냥 합이에요. C, D, H 플러스 D, K 플러스 I 이렇게 돼요. 시그마 L2는 서로 만나지 않는 두 개의 곱이에요. 자, 보면 얘랑은 서로 만나잖아요. 이렇게 D 이렇게 만나잖아요. 얘하고 얘는 만나잖아요. I랑 얘랑 이렇게. 그죠? 근데 보면 얘랑은 안 만나요. 그죠? 요 루프랑은 안 만난다고요. 이 두 개의 곱이라고요. 그래서 C, D, H, I가 돼요. 서로 만나지 않는 두 개 루프의 곱. 자, 시그마 L3는 서로 만나지 않는 세 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 돼요. 0.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 G의 1- 루프를 볼게요. 여기에서는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길을 잘 보시면 돼. 이런 길 하나 있네. 이렇게. 요거. 그렇죠? 그럼 뭐예요? A, B, C, D, E, F 1- 요 루프 얘랑 만나고 얘 루프도 얘랑 만나고 이 루프 여기다 만나요. 0 플러스 그 다음에 가는 길이 요 길도 있네요. 이렇게. 그렇죠? 뭐가 있어요? A, J, D, E, F A, J, D, F 1-
자, 이 파란색이랑 얘랑 만나고 얘도 만나고 얘도 만나요. 그러니까 0 되겠네. 그쵸? 그러면 페르프 전달함수는 1 마이너스 L1 D, CDH 플러스 DK 플러스 I 플러스 L2 CDHI. 그죠? 얘는 0이니까 뭐 생략해도 되겠고, 시그마 G의 1 마이너스 분유 그대로 쓰시면 되겠다. A, B, C, D, E, F 플러스 AJ, DF. 이렇게 하면 페르프 전달함수를 여러분들이 구해줄 수가 있겠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제는 뭐 블록선도에서 외란에 의한 페르프 전달함수를 구하는 내용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예제 세 번째. 그러니까 얘는 뭐 신호름도랑은 뭐 상관은 없는 건데 외란에 의한 전달함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RS가 되고요. 여기가 G1S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G2가 되고요. 여기 출력이 됩니다. CS. 여기가 이제 외란 D가 될 것이고, 단위 부계환. 마이너스.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가 전달함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R 입력 R, 그 다음에 외란 D, 외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했어요, 그죠? 출력 C. 그래서 입력분의 어떤 출력에 대한 전달함수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 여기가 C니까 여기는 C가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를 2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2. 여기는 R이고 여기 C가 그대로 이렇게 왔으니까 이거 C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 부분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R-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R-C가 2가 돼요. 그럼 요 값이 여기를 거쳤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여기는 R-C에 지환을 한번 곱한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지환을 2가 여기 거쳤으니까 여기가 R-C고 얘가 지환 거쳤으니까 R-C 곱하기 지환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D가 더해졌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R-C 지환이랑 D가 더해진 거잖아요. 여기가. 맞죠? 그럼 C라고 하는 애는 C는 요게 G2가 한번 곱해진 거잖아요. 그쵸? 얘 이렇게 쓸 수 있구나. R-C G1 플러스 D에 G2가 곱한 게 C구나. 맞죠? 그럼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R G1 마이너스 C G1 그쵸? 플러스 D에 G2. 그럼 G2를 곱하게 되면 얘는 R G1 G2. 그쵸? 맞나요? 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G1 G2C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하면 G2 D 이렇게 되겠다. 뭐가? C가. 그럼 여기에서 얘 C, 이거 C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얘를 C로 묶어볼게요. 1 플러스 G1 G2 C는 G1 G2 R 플러스 G2 D라고 쓸 수 있어요. G1 G2 R G2 D. 그럼 여기 C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1 플러스 G1 G2분의
G1, G2, R 플러스 G2, 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한 가지 더 볼게요.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좁아서 그림을 다시 그리면 자, 여기에서 C라고 하는 값이 1 플러스 G1, G2, G1, G2R 이라고 했고요. 더하기 나눠 쓴 거예요. 1 플러스 G1, G2분의 G2D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게 뭐냐면 입력에 대한 출력의 전달함수가 되는 거고요. R분의 C잖아요. 요게 뭐냐면 외란에 대한 출력의 전달함수가 되는 거예요. 요 두 개 합친 게 뭐다? 출력 C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록 선도가 됐던 중요한 건 뭐냐면 블록 선도가 됐던 신호도가 됐던 페르포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달함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간단하게 연산증폭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증폭기. 연산증폭기는 간단한 내용만 아시면 뭐 여러분들 공식으로 뭐 외워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한번 유도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외우지 않아도 할 수 있구나. 그냥 연산증폭기를 다 외워서 공식을 한다라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의 연산증폭기 응용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우선 연산증폭기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우리 연산증폭기는 이렇게 그립니다. 등가루로 그리면 뭐 여기는 뭐 V 2개, 뭐 3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연산증폭기의 특징이 첫 번째는 이쪽이 이제 입력이 되고 이쪽이 출력이 됩니다. 첫 번째가 입력 저항은 무한대예요. 결국엔 뭐냐면 얘와 얘 간의 저항이 무한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하고 얘, 그러니까 이상적인 연산증폭기의 입력 저항은 무한대다 이거예요. 두 번째, 출력 저항은 0이에요. 출력 저항이 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상적인 전화번이 될 수 있다. 우리 이상적인 전화번의 내부 임피던스는 0이잖아요. 그죠? 출력 저항은 0, 입력 저항은 무한대다. 입력 저항 무한대, 출력 저항 0. 세 번째, 이득이 무한대예요. 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도 되겠다. 그러면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미분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는 C고요. 연산증폭기가 이렇게 있고, 뭐 A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뭐 이걸 떠나서 이것만 알면 돼요. 저항 R이 있어요. 자, 얘가 C. 여기가 입력 VI. 여기를 출력 V0.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그냥 요 점의 전이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아시겠어요? 요 그림 보면 요 점에 원래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VI고요. 여기는 대부분 접지되어 있어요. 접지. 요 영전이잖아요. 그럼 요 점의 전이와 요 점의 전이가 같고 여기 입력 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점의 전위는 사실은 여기 있는 전위와 같은 거예요. 대부분 그냥 0전위이기 때문에 기준 전위를 주기 때문에 그냥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자, 요 회로에서 자, 들어오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와 합과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전류와 더하면 0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들어오는 전류는 이렇게 나가는 전류와 같아요. 맞죠? 들어오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와 같다. 그럼 적어볼게요. 자, 여기에 요 C에 걸리는 전압, 요 점의 전위가 0이니까 요 C에 걸리는 전압은 VI예요.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는 C dt dVI가 돼요. 맞아요? 그잖아요. C에 흐르는 전류는 C dt dV잖아요. C에 걸리는 전압이 VI고 그러니까 전류 여기의 전류는 C dt dVI라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 볼게요. 같잖아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R에 걸리는 전압은 뭐예요? 전유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유를 해요. R분의 V잖아요. R분의 V인데 전류가 여기서 여기 흐르니까 0 빼기 V0가 된다고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얘를 요 식에서 V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죠? V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V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R C에 dt dVI다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그죠? 그럼 이게 전달함수가 되는 거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식과 똑같게 돼요. 그럼 두 번째 예제를 볼게요. 두 번째는 적분기라고 되어 있네요. 똑같이 한번 그려. RC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네. R 있고 얘가 이렇게 있고 C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럼 똑같이 여기는 VI고 R이고 여기가 C고 여기가 V 아웃 이렇게 되나요? 그럼 요점의 전이 뭐라고요? 요점은 0. 그러면 요게 흐르는 전류와 요게 흐르는 전류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러면 요게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 I가 되고요. equal. 여기 흐르는 전류는 C dt dV잖아요. C dt dV가 여기에 걸리는 전류는 0 마이너스 V0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V0가 되겠네. 그럼 여기에서 자 다시 쓰게 되면 마이너스 C dt dV0가 되고 여기는 R분의 VI가 돼요. 그럼 얘는 V0를 구하려면 적분하면 되잖아요. 그죠? V0는 다 넘기면 마이너스 RC분의 1의 인테그럴 VI의 dt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과 또 똑같이 돼요. 그거만 하면 돼요. 세 번째 예제 볼게요. 부호 변환 증폭기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저항이 있고 얘도 저항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되나요? 얘는 R1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R2라고 되어 있고 VI라고 쓰고 여기를 V0라고 써볼까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의 전류는 여기의 전류와 같아요. 요점의 전위는 0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R1분의 VI가 되고요. 이퀄. 여기 흐르는 전류는 R2분의 0 빼기 V0이니까 마이너스 V0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V0에 관해서 쓰면 마이너스 R2분의 R1의 VI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 그쵸?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미분기나 적분기나 뭐라고 쓰였어요? 이게 부호변환 증폭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회로별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 동일하잖아요. 요점의 전위는 0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압과 같다. 이걸 뭐 회로 이론에 의해서 유도하면 이거 쉽게 여러분들이 출력이라든가 아니면 전달 함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블록선도, 그 다음에 신호 흐름도,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연산 증폭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